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4월 신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 조건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의 신금을 말씀드리는데 4월 달에 이 4월이다 이렇게 월을 볼 때 그런 4월에 대한 조건들을 조우적 관점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우적 관점에서. 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난의 기준이죠. 한난. 차가운 추우냐 더우냐. 월은 한난의 기준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이제 한난의 기준이지만 조습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 한난 조습이라는 것은 음과 양의 관계입니다. 음양의 관계. 그러니까 음만 있을 수도 없고 양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조건에는 음양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국도를 보게 되면 태국도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 되면 우리의 세계는 음과 양이 이렇게 동일하게 숫자로 말하면 1대1의 관계로서 똑같은 분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태극도가 이렇게 음이 자라면은 뭐예요? 음이 자랄수록 양이 줄어들고 또 양이 자라게 되면은 음이 줄어들죠. 이렇게 이런 시소 같은 거죠. 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음양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음양은. 다만 무엇이 두드러지느냐, 무엇이 주도하느냐 이거죠. 모든 조건에는 음양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월은 뭐예요? 양이 강할 때죠. 양이 왕하다고 해서 음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음이 왕하다 해서 양이 없어졌다가 아니고 음양은 항상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동적이고 주도하느냐죠. 양이 주도할 때는 음이 주도되지 않을 뿐입니다. 사라진 게 아니고 에너지는 항상 같습니다. 틀 안에서 운동의 주체가 무엇냐죠. 하늘 말하면 난이 대비되고 한난을 묶어서 말하면은 이렇게 한난을 묶어서 말하게 되면 조습이 이제 대대되는 거죠.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양에 대한 카테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다는 것은 나난 것의 중심에서 관찰되어야 합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난 에너지가 주도한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한이 감춰져 있습니다. 한이라는 에너지가 주도하지 않는 거죠. 양이 주도하니까 음이 안 보이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항상 전체적인 구조에서 봐야 한다 이겁니다. 어느 것이 주도하느냐. 4월이 되면은 뭐예요? 해월과 대대되죠. 정반대죠. 그러니까 4월이 되면 해월과 반대편 있는 에너지로 부각돼서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핵심은
월을 관찰할 때 월이라는 조건에서 부여되는 처음 주어진 에너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월은 항상 초기 조건이에요. 월은 처음 주어진 조건이다 이거죠. 초기 조건. 그래서 월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카오스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죠. 초기 조건은 카오스 이론. 초기 조건이 하나죠. 내가 어떻게 삶이 이렇게 내가 태어나면은 내가 어떻게 삶이 진행될지를 모릅니다. 매 순간 짧은 시간으로 관찰해 보면은 안 보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당장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죠. 그게 카오스입니다. 거기에 어떤 질서나 패턴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길게 보고 확장하면은 뭔가 방향이 결정되고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나 흐름이 주어지는 거에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설정돼 있다는 거죠. 태평양 바다에 탁구공 하나를 떨어뜨리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나 10만 개를 만일 떨어뜨리면 흐름이 보이죠. 어디로 간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것은 그러한 패턴을 찾는 겁니다. 패턴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월을 파악하는 거죠. 월에는 그 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떠한 형태로 패턴이 정해질지 주어지는 초기 조건입니다. 막대기가 쓰러지는데 어디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로든지 쓰러집니다. 왜 이쪽으로 쓰러질까? 이쪽으로 처음 에너지가 주어졌으니까 처음 주어지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사주를 볼 때 월에 주어지는 조건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형태로 그 명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에너지는 난하고 화나듭니다. 그죠? 화나죠. 밝다는 뜻이죠. 난하고 화나는 것은 밝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해오리면 반대로 해오리면 어둡고 춥고 양기가 안으로 감춰져 있죠. 그러면 음기가 주도하는 겁니다. 사월은 양기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여진다, 드러난다. 그러면 드러난다는 게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입니까? 그런 걸 구분해야 한다 이거죠. 내가 드러날 수도 있고 나에 의해서 너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타자를 드러내는 조건으로 쓰일 수도 있고 본인을 드러내는 조건으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만약에 임수가 있다. 4월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4월이란 조건이 임수를 드러내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것을 월지를 대입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간만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4월이라는 기점으로 일간만 대입하면 다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4월이라는 조건이 임수고 4월이라는 조건이 경금이고 4월이라는 조건이 신금이고 4월이라는 조건이 간목인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일간이라는 것을 월이라는 것에 대입해서 축소해서 말하는 건데 그러면 신금이 4월에 났다면 4월이라는 조건이 난하고 환하고 작용하는 것인데 이 조건이 신금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이게 신금을 드러내는 조건으로 신금이 월에 의해서 드러난다, 보여진다. 월의 입장에서는 월을 주체로 본다면은 신금은 뭐예요? 타자죠. 대상입니다. 사회적 조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럼 일간은 월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드러날까 의식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외부 조건에 어떻게 반응해서 나타나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외부 조건이죠. 월은 외부 조건이다 이거죠.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외부에 보여지는 것을 만들어가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외부의 조건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의식하는 또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외부 조건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느냐, 내가 만들어서 외부에 보여주느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조건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신금은, 사월의 신금은 뭐냐면은 외부 조건이 나를 어떻게 보여질까를 먼저 의식한다는 뜻이죠. 신금한테 대입하면은 사월의 정관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관이라는 것은 외부 조건이죠. 그런데 십성을 붙이기 전에 체성적 관점에서 십성을 붙이기 전에 체성적 관점에서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십성을 붙여서 정관인데, 관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사회적 조건으로 전체성을 띠고 작용하는 규칙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어떻게 내가 그러한 상황들을 인식하는가를 형성하는 게 이런 관성들이죠. 그러면 정관이기 이전에 사월이라는 체성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월이라는 조건에 이미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런 건데, 사월이라는 것이 드러내고 밖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난하다고 하는 것은 속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의 속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관계하는 게 빠르다, 쉽다, 잘 드러내진다, 접근성이 좋다, 이런 걸 말하고, 밝다는 것은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노출을 원한다. 사월의 을목이면, 만약에 사월의 을목이면 사월이라는 조건에 을목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자기를 내보여서 개입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사화가 상관이니까 그렇죠. 어떠한 상관인지는 체성을 대입해야 합니다. 사월이라는 조건, 여기는 을목의 개별성을 사회적 조건에 더 투영하려는 부분이 강합니다. 앞서서 남보다 먼저 자기를 홍보하려 합니다. 근데 사월의 신금은 자기는 잘 갖추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외부 조건이 나를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차려입었는데 차려입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받고 싶은 겁니다. 잘 입으셨네, 근사하네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4월 을목은 나 잘 차려입었는데 이 옷 어때? 하고 말합니다. 차이가 보여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찾아서 봐야 한다 이거죠. 4월의 조건이 난하고 밝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이렇게 돼 있다면 사가 월이고 정관으로 작용하니까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조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난하고 밝게 작용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신금 입장에서 내면적 성정이라든지 조건들은 내가 밖으로 어떻게 보여질까를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은 수포를 가는데도 추리닝 입고 나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심하면 체육대회에도 넥타이 메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난이나 밝음이 긍정적으로 잘 작용한다면 나를 드러내는 게, 여기서 드러내는 것은 본인이 주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드러내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조건을 형성합니다. 밖으로 내가 어떻게 드러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잘 돼 있으면 그런 것들로 직을 받게 되고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4월의 신금은 월이라는 조건의 외부적인 틀들이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 거라는 걸 압니다. 이것을 화급금 당하니까 금이 무력해졌다,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여기서의 화급금은 화에 의해서 금이 노출돼 있다.
금이 노출돼 있다는 것은 금이 감추어서 개별적으로 혼자 뭘 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것을 위한 공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겠죠. 그게 금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돼 있으면 오행상으로는 화급금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사월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신금이라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기 개인적인 영역, 주도하려는 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외부 조건에 노출돼서 개별적 자기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금이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금이 자기 개별적 역할을 못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강한 금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금생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금생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수가 있으면 이 수는 개별적인 자기 능력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으로 보여지는 것이 규칙, 주어진 거에 맞춰진 게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임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임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를 봐야 됩니다. 임수를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월의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신금을 잘 보여주는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금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금을 쓰는 주인이라면 노출된 신금을 보고 뭘 쓸 건가? 그 신금이 갖춘 뭐가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멀쩡한 놈인데 하는 일이 없어. 재주가 없어.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필요한 게 임수로 본인의 능력을 갖추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임수로 개입하느냐 개수가 개입하느냐, 수를 쓸 때 임수가 개입하느냐 개수가 개입하느냐 따라서 그러한 조건들이 또 달라지죠. 이 부분은 누차 강조했습니다. 금이 수를 볼 때 금생수하는 조건, 임수와 개수가 개입하는 것, 임수는 뭔가 노력이 주어져야 쓸 수 있습니다. 수의 자체로 볼 때는 임수는 자연적인 거죠. 임수는 자연적인 거. 수 자체로 보면 근데 우리가 말하는 큰 강물, 자연적인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강물을 먹으려면 뭐예요?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쓰려면 물꼬를 만들어서 끌어오든지 필터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개수는 뭐예요? 이미 완성된 거다 이게 완성된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임수는 멀고 개수는 가깝죠. 가깝다는 것은 바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가공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적이다. 사람한테 직접적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을 대상으로 본다면 임수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금생수 한다면 금생수를 주도하는 쪽이 어디냐? 신금과 임수를 보면 임수가 주도합니다. 금생수라는 흐름을 그러면 신금은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복이 지속이 되죠. 금생수는 금 입장에서 뭔가를 행위하는 건데 그 행위의 작용이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금의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을 내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게 반복되면 경험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금생수의 관계가 그건데 개수는 주되어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게 임수의 개입처럼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쉽게 생각합니다. 바로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속성이 떨어지죠.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반복해서 익숙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나의 자격이 되는 나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신금이든 경금이든 개수가 작용하는 건 빠르게 쉽게 쓸 수 있지만 전문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금이든 신금이든 계속 반복해서 숙달될 때 뭔가 만들어집니다. 신금은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걸로 쉽고 빠르게 했습니다. 근데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이거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바뀌죠. 다른 걸로 또 갑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잘 맞추면 그것도 또한 쓰임을 말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잘하고 내일 안 하면 일관성이 없죠. 그건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저럴까? 지속성을 갖지 않으니까 자기 잘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빨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매일 봅니다. 한두 번 해서 금방 하는 게 있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데 금방 이루어지는데 금방 또 실증냅니다. 싫은데도 계속해서 몸에 익숙해지면 그게 자기업이 돼서 지속성을 가지고 뭔가 해내는 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경금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경금이 개수를 본다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바로 쓰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성도가 현격하게 떨어지죠. 경금이 임수를 본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금이 다시 얘기하면 경금이 개수를 보는 것은 바로 쓸 수 있는데 완성된 것을 쓰는 게 아니고 경금이 임수를 쓰면은 오랫동안 경험해서 뭐예요? 전문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쉽게 쓰지 못하는데 한번 숙련이 되면 오래 쓴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런 차이점입니다. 물과 토에서 물리가 토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생수의 관계만이 아니고 수생목의 관계도 그래요. 수생목. 이렇게 수생목에는 임수가 간목을 보거나 임수가 을목, 개수가 간목을 보거나 개수가 을목을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목의 입장에서는 수가 뭐예요? 배우고 인성이니까 배우고 공부하는 건데 간목이든 을목이든 개수를 쓴다는 것은 바로 지금 쓸 수 있는 것,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임수는 수생목을 한참 해야 됩니다. 임수로 공부하면 시간이 걸리죠. 오래 갑니다. 대신 물고가 트이면 수의 양이 많으니까 오래 지속해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체성의 관계들을 조금만 이해하면 속도 문제나 깊이 문제 이런 관계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이해해야 육친도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직업의 성향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화급금 되니까 어떻다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금생수 되면은 식상이니까 어떻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 그 안에서의 생설극제에 의해서 거리감, 속도감, 동정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개수를 쓸 때와 임수를 쓸 때의 차이가 보이죠. 개수를 못 쓴다가 아니고 개수를 쓸 때는 어떻다 이런 겁니다. 사울이면 난하고 박죠. 밖으로 이미 노출돼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신금이 하는 것이 밖으로 노출돼 있죠. 그게 정관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정관으로 작용되는 것을 다루고 쓰는 것에 자격 또는 전문성,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개수를 쓰게 된다면 오히려 안정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나치게 빨라서 쉽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서 갖추지 않고 쓰는 것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리스크를 계산해 넣어야 된다 이거죠. 임수를 쓰게 되면 뭐 상관 경관이다. 상관이니까 망하는 걸까? 그게 아니고 4월의 신금한테 임수를 쓴다는 것은 신금이 임수로 반복해서 출력함으로써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게 업이 되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갖추는. 그러면 월이라고 하는 사화에 의해서 노출된 것을 본인이 임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다루는 형태의 직업군을 형성합니다. 상관 경관이 아니고 사회적 조건으로 주어진 정관 사화의 조건을 본인 스타일로
본인 스타일로 임수로 만들어서 수정해서 자기 타입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상관경관되는 형태의 작용, 이건 사회적 질서에 대한 거부적 태도, 새롭게 하려는 형태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수와 화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겠죠. 토와 목에 의해서 수와 화의 문제는 토나 목으로 이제 조절이 되겠죠. 그게 이제 월에 대한 안정 장치입니다. 그러나 목이나 토가 강해지면 또 안 돼요. 특히 토가 강해진다는 것은 수로 자기를 만드는 것, 금생수하는 조건이 압박받게 되죠. 토국수로. 그래서 토의 작용은 간접적이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목을 쓰는 게 좋은데, 목을 쓴다는 것은 수와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수생목 목생화로. 그러면 금이 화의 계절에 나서 수라는 조건으로 금의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수화의 조건, 화의 사회적 배경, 수의 개인적 능력을 어울리게 하는 조건이 되겠죠. 수의 입장에서 보면 수생목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의 결과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건 십성을 붙이면 되죠. 금생수 수생목.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는 수생목 걷게 되면 이건 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재성하면은 재물만 생각하는 게 하는데, 이런 식의 통변은 빨리 지양해야 됩니다. 재성으로만 재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재사주도 잘 삽니다. 돈 잘 벌고. 재물을 만드는 건 인성으로도 만들 수 있고, 관성으로도, 또 식상으로도, 비겁으로도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재성이 재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일차원적 형태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은 뭐예요? 이 재성은 어떤 일, 행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위의 결과다. 내가 공부를 했다 이겁니다. 공부를 했다는 거의 결과가 어떻게 보여질까? 재성이 개입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했다. 자기 생각에 잘한 거죠. 그러면 잘한 공부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느냐, 쓰여질 수 있느냐, 결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재성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식상이 잘 발현돼서 나서서 일도 잘하는데, 잘하면 뭐합니까? 그것의 결과가 뭔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성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재성만 발달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만 예측하는 거죠. 인성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고, 여기서 공부는 교과서적 공부를 인성이라 합니다. 행위적 공부, 손을 써서 하는 공부, 이건 실기적 공부는 식상입니다. 사주에 재성만 있고 식상이나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기 전에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럴 건데 뭘 하느냐. 애가 이렇게 되면 엄마가 공부하라면 그거 공부해서 뭐 하나만 해요. 이미 자기가 다 재단을 하고 있어요.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해버립니다. 지레 짐작하는 게 저 재성이죠. 재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지레 짐작하는 게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성이 개입해야 됩니다. 분석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사주를 또 잘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맞추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잘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을 한정 짓지 말아라. 돈 버는 것은 재운에만 돈 버는 게 아니다. 사주 구조마다 다 다릅니다. 대응하는 걸 잘 생각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4월에 신금한테 신금일간이 4월에 났을 때 기본적 조건은 임수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임수의 간목이 작용하면은, 여기서 임수의 간목이 작용하면은
여기서 또 을목이 작용해도 됩니다. 성향이 달라질 뿐이죠. 우리는 원칙적 기준을 세워놓고 말하니까 인수와 연결되는 고리로 간목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개수를 써도 됩니다. 신금과의 관계에서 임수가 더 에너지를 쓰는 것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뿐이죠. 개수가 지지에 근이 있고 힘이 있어서 유하는 형태로 작용한다면 임수보다 더 기민하게 더 현실적 접근성이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산해야 하지만 천간에서 신금과 연결되는 고리는 임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수생목을 해서 오래 유지하는 것은 간목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쓰임이 충분합니다. 왜 간목을 쓸까?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생목, 재성이 임수라는 상관의 결과죠. 결과를 인식했다는 것은 경관하는 것에 대한 조절을 한다는 뜻이죠. 수생목이 된다면 수국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절되어 있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것은 목을 쓴다는 것에는 목국토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상관을 쓰고자 하는데 토가 개입하는 건 상관을 못 쓰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의 중심으로 가겠습니까? 월의 관 중심으로 가게 되죠. 만약에 4월에 토를 쓰게 된다면 관인 상승이죠. 그러면 일간 신금 입장에서는 본인 주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이때는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어진 거에 맞춰진다 이거죠. 자기가 선택하는 직업군이 아니다 이거죠. 주어진 형태, 이미 만들어진 거에 맞춰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직업군이죠.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화생토 돼서 화생토가 돼서 토가 강해지면은 신금은 자신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토가 왕해지면 그것을 매금이라 합니다. 매금된다는 것은 주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어진 거에 묻혀 있다, 매어 있다, 능동적이지 못하다. 4월의 신금은 내가 밖으로 어떻게 보여질까를 의식하는 타입이라 했는데 토가 개입하면은 내가 의식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쓰는 거죠. 4월에 잘난 신금으로서 역할을 자기가 주도해서 드러내려고 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의 조건은 수국화에 대한 조절과 목국토로 토국수에 대한 조절을 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임수가 있고 간목이 작용한다면 괜찮은 사주다. 능력이 출중하다. 관을 기준으로 자기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사자가 붙는 거죠. 사자. 전문가. 사자가 붙는. 관으로 사회적 조건에 인정받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공부를 잘하죠. 감각적이죠. 말빨이라든가 글빨 이런 것들이 출중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토를 썼을 때 이것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토를 쓸 때는 금이 강할 때입니다. 금이 강해야 됩니다. 토를 용할 때는 금이 강해야 됩니다. 금이 강하지 않으면 매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이 강할 때, 금이 강해서 매금을 염려하지 않는 형태라면 그냥 주어진 거에 자기 기준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대신 능동적이지 않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4월의 신금은 잘났습니다. 잘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일주로 말하면 신사일주돼요. 신사일주. 일주로 말하면 신사일주. 신사일주는 완성된 금이 사화에 의해서 노출된 겁니다. 그러면 보석같이 잘 만들어진 형태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런 신사일주가 어떻게 하겠는가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나 잘났으니까 알아달라.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잘났으니까 알아봐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럿이 있는데 신사일주한테 점심을 사게 하고 싶다면 사활로 확 띄워주면 밥 삽니다. 잘났다고 몇 마디만 하면 됩니다. 무의식 중에 그러한 성향이 내재되어 있죠. 칭찬에는 다 약합니다. 대부분이 만약에 신의 일주한테 칭찬을 잘못한다면 비꼰다고 합니다. 무시하냐? 칭찬도 잘해야 됩니다. 꼭 집어서 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별 볼 일 없는데 그거 하나는 괜찮네 하고 꼭 집어서 말해야 합니다. 4월 신일은 월이라는 사회적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계속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